무대 디자이너는 이제 무대 미술가라고 하죠. 무대 미술가고 뭐 영어로는 스테이지 디자이너, 셋 디자이너, 시닉 디자이너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한 공연의 시각적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공연의 그 작품의 어떤 개념을 도출해서 그 개념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해서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시인이자 화가이자 건축가이다 라는 비유를 쓰는데 우선 그 대본이라는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해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도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화가로서 그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림이라는 이제 스케치 같은 건데 그런 스케치를 해서 작업을 같이 하는 연출이라든가 배우 다른 스태프들하고 이 그림을 공유하는 거죠. 이런 무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공유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그런 공유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엔 건축가의 입장에서 그걸 전부 설계 도면을 다 그리게 됩니다. 설계 도면을 그리게 돼서 그걸 무대장치 제작회사에 넘겨서 그 제작회사에서 제작을 하게 되겠죠. 그 전 과정을 볼 때 시인이자 화가이자 건축가이다 라는 표현이 상당히 잘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전공은 경영학인데요. 제가 경영학과를 가게 된 이유는 재수하면서 맨날 대우 빌딩 앞에서 차를 타다 보니까 저 빌딩의 주인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우중 회장이 다녔던 학교에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된 거였죠. 들어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었어요. 그림 그리는 화우회, 그리고 사진 찍는 연영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택한 거는 이제 연세극예술연구회라는 데인데,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시각적인 표현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결국은 가장 큰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이후로 쭉 학교 다닐 때도 계속 무대 미술을 했었고, 예. 졸업하고 한 1년 반 정도는 실제로 대우전자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죠. 하다가 역시 더 좋아하는 쪽을 평생 직업으로 택하려고 나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2009년에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했고 그 이전에 이제 1995년에 명성황후를 했었는데 그 두 작품이 제 가장 대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작품 다 실제로 매년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둘 다 살아있는 작품이고 둘 다 제 대표작입니다. 우선 내용으로 봤을 때 두 작품의 매력이라면은 사실은 두 작품은 결과적으로는 연작처럼 됐어요. 뭔가 하면은 그 1995년에 명성황후 공연을 올릴 때가 명성황후의 그 시해 100주기가 되던 해에 만든 뮤지컬이고, 그리고 2009년에 영웅을 제작했을 때는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거 100주년이 되는 해에 영웅을 만들면서 이 영웅에 등장하는 가상의 여자 주인공이 이제 설희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설희를 명성황후의 마지막 궁녀로서, 어린 궁녀로서 이제 그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장면을 목격했던 궁녀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일본 광동 대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내가 이토를 쏜 이유에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대한의 공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를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스토리의 이어짐이 두 작품의 매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두 작품 다 한국의 창작 뮤지컬로서 역대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인 두 작품이다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작품을 할 때나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작품을 지금 왜 하는가, 예. 그리고 관객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거기서 그러면 관객들한테 무엇을, 어떤 감정을, 어떤 분위기를,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가 되겠죠. 그 관객들한테 우리가 주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정서 같은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택하는 거는 방법은 굉장히 좀 복합적이에요.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될 경우도 있고, 역사적인 고증을 중요시할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보통 이 작품을 표현할 때는 이 작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정서를 가지고 표현할 것인가에서 굉장히 사실적인 분위기에서 마치 관객들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다른 기법들은 굉장히 극장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극장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관객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관객의 머릿속에다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객이 스스로 그걸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 같은 작품에서는 눈앞에 보여주지 않고 관객들로 하여금 상상을 하게끔 만들었죠. 이거는 명성황후에는 기와 한 장 등장하지 않아요. 예. 주 무대가 경복궁이었음에도 관객들은 경복궁의 어떠한 일부분도 보게 되지 않습니다. 단 맨 첫 장면에 경복궁의 모형이 무대 바닥에 깔려 있다가 이 모형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사라지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경복궁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건 관객들의 마음속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눈앞에 그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택했고, 이제 하이테크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굳이 하이테크라면 무대에 이제 이중 회전 무대가 있었는데, 하이테크는 아니고 사실은 로우테크라고 봐도 되는 그런 아주 단순한 물리적인 기계 장치이지만은, 이걸 쓴 이유는 당시 조선이 역사의 소용돌이,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침몰되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경사진 이중의 회전 무대가 돌아가는 장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극 안에서 대단히 이 격변의 시대를 표현할 때, 예를 들면 극 안에 있던 이모군란 장면이라든가, 혹은 나중에 이제 시해 장면이라든가, 이럴 때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뛰어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찾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궁녀들은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막아서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중회전 무대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침몰해가는 조선을 나타내는